네. 4차 방정식이 있는데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의 값을 갖도록 하는 12하의 정수 k의 값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거든? 그러면 4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나 모르겠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 k제곱 k제곱이 있으니까 일단 조립제법을 시도해보자. 조립제법은 누구로 하는 게 적절해 보여? 이런 마이너스 k k제곱 k제곱이 지워지려면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줘야지 소거되지 않을까? k하고 k제곱이? 제일 처음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1, k 플러스 1. 느낌이 싸하다? 여기서 k제곱도 지워지겠구나?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한 번 더 인수분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x 플러스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k제곱? 이게 된 거 맞죠? 그런데 이게 또 인수분해 되는지 3차식 인수분해 되는지 모르겠네. 뭘 대입하면 인수분해 되려나? k를 대입하면 되나? k를 대입했더니 k 세제곱, k 대입하게 되면 k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러네. k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빵 나오네. 그래서 조립제법을 k로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아예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k로 한 번 더 했더니 그러면 인수분해한 최종식은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k가 인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까지 인수분했습니다. 나의 바람은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실근 중에 2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k고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값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의 값을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큰 건가? 판별식 값을 계산했습니다. 판별식을 계산했더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2실근인 거죠? 그럼 k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지금 k값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값이 k랑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k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건 생각 안 해도 되겠다.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여기서 확보되니까 근데 여기서의 근의 값도 앞에서 근이랑 겹치면 안 되지 않아?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근을 가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되겠네? 지금 한 말을 아예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은 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k라는 값은 2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k라고 하는 값도 근이면 안 됩니다. k를 갖다 대입했을 때 빵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k는 빵도 아니고 2도 아니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10보다 10 이하의 정수값 중에 몇 개가 있는 거야? 10 이하의 정수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일단 커야 되니까 0부터 10까지 11개 중에 0부터 10까지 중에 제거할 거는 0과 2를 제거하면 되는 거니? 이해된 거 맞아요? 몇 개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의 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k의 값들의 합의값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 얘가 지금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3차 방정식인데 인수가 되나? 이 문제는 되게 특이하다. 여기 x값들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다 이 값이 나오니? 그럼 k를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근이 이미 k인 걸 알고 있구나? 그럼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항해준 다음에 개수값들을 쓰고 있거든?
선생님이 왼쪽으로 이항했을 때 개수값을 썼습니다. 그때 K라는 녀석의 값이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K가 근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럼 빵 나오네. 인수분했더니 x-k하고 x제곱 플러스 k-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나의 바람은 중군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군의 값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 방법은 요게 중군을 가질 때, 두 번째 방법은 앞에서의 근 k의 값을 얘가 가지고 있을 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첫 번째 거는 이거의 판별식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판별식 값을 조사했더니 k-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값이 빵 나온 k값을 찾고 있습니다. k제곱에서 4k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k 4에서 4를 뺐으니까 지워지네.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의 정차는 0 또는 3분의 4인가? 되신 거 맞죠? 확인은 해보자. 첫 번째, k가 0이라고 한다면 k한테 0 대입하게 되면 원래 식에 써볼까? 여기다 0이라는 얘기네? x로 묶어줄 수 있죠? x로 묶어주면 x-1 제곱인가? 그럼 중근을 가지는 거 맞니? 두 번째, k라고 하는 값이 3분의 4였을 때 검산해 보려고요.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x-3분의 4 어휴, 이거 좀 어렵다.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x? 3분의 4를 대입할 건데 얘가 k-1 제곱이니까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9분의 1인가? 그럼 검산해봤더니 x-3분의 4 곱하기 x-3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중근 갖는 게 맞네요. 자, 마지막 녀석의 값은 여기서 k가 근인데 그 k라는 근을 얘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럼 k를 갖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네? k 대입했습니다.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쌤이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어서 인수분해까지 했고요. 그때 k의 값이 3분의 1 또는 1인가요? 이것도 확인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k의 값이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지금 3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대입했더니 x-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 k-1 제곱이니까 3분의 1 대입했더니 된 거 맞아요? 그럼 마저 인수분해했더니 x-3분의 1하고 x-3분의 1과 x-3분의 4를 곱한 게 그럼 x 3분의 1의 값이 중분 맞아?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지막으로 1이었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k가 1이라고 한다면 싹 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1 대입한 빵? 요 값이 x 곱하기 x-를 제곱이니까 1이 중분인가? 그럼 총다해서 이런 k 값들 4가지가 나왔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k라는 녀석의 값들의 합의값을 물어봤습니다. 4개를 다 더하라고? 그럼 3분의 8? 검사하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문제 풀 때 검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자, 아예 지금까지 두 문제 풀 동안 다 이해된 거 맞죠? 아예 시험지 타이핑하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거 맞췄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 애야. 3차 방정식에서 한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의 값을 갖습니다. 한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의 값을 가지는데, 허근의 값은 요거 두 개가 허근이라고 얘기했고, 실근의 값은 누군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실근의 값을 선생님 베타라고 칭해볼게. 그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인다? 뭔 개소리지? 이 녀석의 값이 x-베타의 값이 요게 베타가 실근이고 최고 참계수의 값 1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실근인 거고 이 녀석의 값은 허근이란 얘기인가? 근데 2차 방정식의 허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나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허근은 어떤 성질이 있지? 2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 판별시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근해 공식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허근의 값이 한 허근의 값이 a 더하기 bi면 다른 허근의 값은 근해 공식의 특성 때문에 a 마이너스 bi의 값이 또 다른 근이 되는 거니? 그래서 두 개의 허근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가 혈례 복소수의 관계 있나? 이런 거 맞아요? 이걸 캐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건 두 녀석의 관계가 켤레복소소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켤레복소소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값 여기 써 있으니까 선생님은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n 플러스 ni라고 놓고 풀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알파의 값을 이렇게 놓는다고 한다면 2분의 알파 제곱의 값이 알파 바랑 똑같아야 되겠네? 켤레복소수니까. 그래서 2분의 알파 제곱을 구할 생각이거든? 그럼 2분의 알파 제곱의 값은 2분의 n 플러스 ni를 제곱하고 있습니다. n 플러스 ni를 제곱했고요. 그 값이 요거였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따라서 실수의 값이 2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m이라서 양변이 2배 했고요. 허수의 값은 mni인데 그게 마이너스 n이라고? 된 거 맞니?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다. n값이 빵일 수도 있잖아. 근데 n값이 빵이면 돼, 안 돼? n값이 빵이면 허술한 조건의 모순인 거지. n값이 빵이 되면 알파는 허술한 조건의 모순이기 때문에 n값은 빵이 될 수 없습니다. n값이 빵이 되지 않기 때문에 n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입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n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를 대입했고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n제곱의 값은 3이라고요? 그럼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어? 누굴 선택해? 누굴 선택하냐? 그러면 두 분의 값이 이렇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알파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루트 3 마이너스 i라고 한다면 또 다른 허근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만약에 한 근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면 또 다른 근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란 얘기겠네. 된 거 맞아요? 얘네 지금 된 거 맞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은 2차 시계값이 누군지는 알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한 작업을 통해서 얘가 2차 시계값이 가질 수 있는 게 이거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근해값을 가질 때는
이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구야? 합의값이 2루트 3이라고? 고백값은 누구니? 근데 여기 보면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구나. 자, 또 다른 경우는 두 분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부호 바꿔서 2루트 3이라고 썼고요. 두 분의 고백값은 3가? 됐어요? 아예 지금 집중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흘려듣고 있나요?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 구한 거는 2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답이 두 가지라고? 뭔가 어색한데? a하고 b의 값은 2차항계수, 1차항계수 a와 b구나? 여기서 a 값이 누구지? 2차항계수가 누구냐고? 이게 2차항계수니? 그 다음에 1차항계수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1차항계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루트 3 플러스 4?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또 다른 식이 또 있으니까. 2차항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b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b의 값 1차항계수? 1차항계수의 값이면 요게 1차항인가? 아까 전에 1차항계수 맞게 구했구나. 지금은 어찌됐든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2 플러스 b를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맞나? 2 플러스 b? a 플러스 2b였으면 좋았을걸. 느낌이 싸한데? 첫 번째 거에서 2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배에서 더하게 되면은 이건가? 맞아요? 뭐 두 배 더하는데 왜 한 템포 쉬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 잘못 산수했다고?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3이라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b의 값은 이번엔 누구죠? 3 플러스 왜 답이 두 개냐? 답이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보자. 한 실근의 값과 두 개 허근의 값을 갖습니다. 둘 다 하자 없어 보이는데? 한 근이 알파, 한 근 2분의 알파의 2분의 알파 제곱. 둘 중 하나만 답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두 개 나오니? 아까 그 지워버렸는데? 에이씨,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산수가 틀려버렸네? 다시 살아나. 아까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부터 잘못했나 보다. 이항할 때 잘못 이항했나 본데? 아이고야, 뭘 잘못했냐.
m제곱 빼기 n제곱 2mni 그걸 2로 나눈 녀석의 값이 2분의 알파제곱 그 값이 n-ni 같다고 놓게 되면 첫 번씩 맞게 세웠고 두 번째 거 2로 약분했으니까 mn의 값이 마이너스에 맞게 했고 n 값이 빵이 아니니까 m은 마이너스 1까지 맞아. m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맞는데 아이씨 산수건 틀린 게 뭘까? mn을 바꿨었구나 대입할 때. 아이고야 이걸 mn을 순서를 바꿔서 버렸어. 그럼 다시 m값이 마이너스 1 루트 3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때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한 가지만 답이겠구나. 그럼 한 가지만 가지고 봅시다. 두분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2 두분의 고백값은 두분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2 두분의 고백값은 4? 그래서 앞에는 실근의 값은 x-2분의 1 나와야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성이 나오니까 여기서 2차항계 수거하고 있습니다. 2차항계 수가 2-2분의 1 2분의 3? 1차항계 수거하고 있습니다. 1차항계 수도 누구야? 3? 그래서 문제적으로는 2a 플러스 b의 값은 6인가요? mn을 바꿔 쓰는 바람에 두 번 풀었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오메가의 문제입니다. 오메가의 값이 지금 3승에서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오메가에 대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메가의 성질이 오메가의 3승의 값은 1인가? 2차식 값도 있잖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인가요? 근데 문제의 공은 오메가 역수의 값들을 지금 다 더하라고 얘기했는데 n개를 오메가 역수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분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1이고 두분의 고백값은 그래서 오메가 바의 값은 오메가분의 1이고 오메가의 값은 오메가 바분의 1인 건가? 그럼 결국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오메가 바의 거듭제곱들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오메가 바의 거듭제곱도 오메가 바를 3번 곱한 것도 1이고 오메가 바의 값도 이렇게 연달아 3개 있으면은 이 값도 0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f에다 n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더해도 오메가 바를 n승까지 하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죠? 3을 갖다 대입한 건 빵이지 묻습니다.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오메가 바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이걸 오메가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바로 속에 있는 게 빵이니까 이거 빵인가요? 첫 번째는 참입니다. 두 번째 k에 대해서 3k-2까지 더한 녀석의 값 1인지 묻고 있네. k의 값 1이면 f1, k의 값 2가 되면 f4, f1, f4, f7 이런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인가 보지? 이런 녀석의 값을 묻습니다. 1대입했습니다. 1대입하면 오메가 바만 고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4개까지 더하게 돼도 어차피 이런 것들은 3개씩 더한 녀석이니까 무조건 빵이기 때문에 4개 더한 것도 뒤에 3개가 빵이 되면은 앞에 오메가 바만 남겠네. 그럼 결국 이 녀석의 값들은 무조건 오메가 바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n값들의 개수가 30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확인해보자. 선생님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이
5, 8 이런 것들을 대입한 녀석들은 3의 배수보다 1만큼 작은 것들이니 근데 2를 대입하게 되면 앞에 두 개만 더하는 거잖아.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 누구야?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1, 3, 6, 9, 3의 배수들만 있었을 때는 그 값을 지금 구하고 싶거든. 그럼 3개 더한 건 방금에 빵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결국 이런 녀석들을 제곱한 녀석과 그냥 더한 녀석의 값은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제곱한 녀석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빵이라고 한 녀석의 값들은 제곱한 녀석과 빵을 더하면 빵이라고 할 수 있나? 즉 우리가 찾는 숫자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이런 숫자들 중에 두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숫자들을 두 자리 숫자 중에서 빵 나오도록 하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 게 누구야? 두 자리 숫자 중에 여기서 3이 증가하면은 11 여기서 3이 증가하면은 10은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럼 11 되고 12 되고 13은 안 되는 것 같아. 10, 13, 16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11, 12, 14, 15, 17, 18 이런 것들이라고? 원래 두 자리 숫자는 다 해서 몇 개 있어? 두 자리 숫자는 다 해서 몇 개 있어? 두 자리 숫자는 큰 것 빼기 작은 것 플러스 1이니까 90개 있나? 근데 90개 중에 나머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나오는 숫자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나오는 숫자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은 각각 30개, 30개, 30개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이런 숫자들은 다 해서 몇 개 있을까? 네. 이것도 틀렸네요. 네, 기억만 참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531번 문제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2차식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만족한 xy를 지금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더해서 2라고 얘기했고 가우스로 표현된 식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우스가 있는 상태지만 두 번씩은 가우스가 있는 상태로 임수분해가 되나? 가우스가 있는 상태로 충분히 임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우스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이란 얘기구만. 그럼 가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x라는 녀석의 값이 n부터 n 플러스 1 사이 있는 숫자일 때는 가우스 x의 값은 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n점 몇이면 가우스의 값은 n이기 때문에 가우스의 값 n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을 n부터 n 플러스 1 사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가우스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x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가우스의 값이 2라는 얘기는 x의 값의 범위가 이게 지금 두 번째 식의 해입니다. 된 거 맞죠? 이게 두 번째 거의 해인데 문제에 구한 거는 xy를 더해가지고 2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그런 y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써가지고 y라는 문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제곱의 값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한데 y라는 문자를 없애게 되면은 요거 제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거기다 2배 했더니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더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값이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습니다. 대칭 추이값이 누구죠?
네, 대칭축의 값은 1이네. 대칭축이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난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에서 발생하는데 2부터 3까지 오른쪽 한 칸, 오른쪽 두 칸? 3에는 등호가 없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 왼쪽 3칸? 왼쪽 4칸?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점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습니다. 27 플러스 18 플러스 8. 27하고 18을 더했더니 45? 45에다 8 더해서 53? 최소값을 구하려면 뭘 대입해야 돼? 네,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12-12 플러스 8이니까 최소값은 8입니다. 두 값을 더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연립방정식 풀 때는 소거할 수 있는 걸 소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식도 xy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식도 xy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x라는 문자를 죄다 없앨 수 있든지 아니면 y라는 문자를 죄다 없앨 수 있든지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뺀다고 해서 x라는 문자가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빼면 x의 제곱만 지워집니다. y제곱만 없애기 위해서 위에다 2배 해가지고 뺀다고 해서 x라는 문자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위에다 2배에서 뺀다고 해서 x라는 문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xy라는 항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상수항을 소거하면 뭐가 풀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항을 소거하려고 하는데 상수항을 소거해 봅시다. 그렇다면 난 두 번째 식에다 2배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식에다 2배 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10xy 4y제곱 2x 더하기 2y 마이너스는 빵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쓴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 상수항이 지워질 것 같은데? 지금 쓴 식에서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빼겠습니다. 뺐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13xy 3y 제곱 5x 3y는 빵인가? 지금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가 다 있네.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다 있는데 보통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이 빵이면 요 속에 있는 것들이 빵인 건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느낌 별로 안 좋다. 여기가 플러스 13이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에 짝수가 보통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방법은 xy라는 항을 소거하려고 합니다. 쌤은 지금 xy라는 항을 소거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럼 xy를 소거하려면은 여기는 5배, 여기는 3배에서 더하면 xy가 소거되는 건가? 네, 그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요. 5 뺐더니 10x의 제곱 밑에 건 3배하고 있습니다. 두 식을 더하려고 합니다. 16x의 제곱 소거됐고 11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 이제 검토할 거는 완전 제곱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1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4로 묶어주면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완전 제곱식이 가능한가?
아이씨, 근데 뒤에 게 너무 아닌 것 같지? 아이씨, 이러면 분수가 등장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 지금? 야, 이거 최악이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소거해도 상수항을 소거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고, XY라고 하는 항을 소거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 야, 씨, 그럼 어떻게 풀어, 이거를?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세요. 어렵다. 이 문제 진짜 어렵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실패. 상수항도 소거 안 돼. XY도 소거 안 돼.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비밀이 어디 숨어 있을까? 상수항을 소거한 거에서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나? 아까 상수항을 소거한 경우에 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 여러 개로 만들든지 아니면 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 여러 개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 겪거든 지금? 아무리 봐도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 사태를 어떡하냐? 13, 13. 선생님이 바라는 건 좀 이걸 바랬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X는 A, B는 Y는 B라고 할 거니까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어 지금. 따로따로 봤더니 따로따로 인수분해되는 문제로 살게 해놨네. 아이씨 그지 새끼들 진짜. 자 다시 해봅시다. 첫 번식을 쌤이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려고 했더니 연립이 안 됐거든? 첫 번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림차원 정리해 보려고 해. 2x의 제곱 플러스 3y 3y 마이너스 3x 내림차원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실수배해서 상수항 소거, xy 소거가 불가능해서 그 다음에 안 풀려서 근데 이렇게 내림차원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려고 하거든? 상수항 인수분해했더니 y-2 y 플러스 1인가? 이걸 인수분해 보려고 합니다. 둘 중에 두 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왔으면 좋겠거든? 여기다 두 배 하면 되나? 그러면은 2y-4에다가 y 플러스 1을 두 개 더해주면은 3y-3인가요? 따라서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2x 플러스 y 플러스 1입니다. 이제 할 일은 첫 번째 경우는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y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얻은 요 y의 값들은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중입니다. 된 거 맞죠?
어떻게 대입한 게 제일 편리하려나? 이렇게 대입해볼까? 이 두 번째 식은 앞에 있는 녀석은 2x-y, x-y, x-2y. 이 식이거든? 여기다 지금 y값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만 대입하려고 해. y한테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했더니 앞에 건 3x 마이너스인가? 뒤에 거는 마이너스 2y니까 2x 마이너스 4여서 3x 마이너스 4? x 플러스 y의 값은 x 플러스 y가 2였으니까 2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방정식이겠네? 됐죠? 그럼 전개했더니 지금 9x의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x 플러스 9는 빵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이 1 x의 값 1이면 y의 값은 1인가? 그래서 해는 요게 한 가지가 해고요. 이번 이거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걸 지금 y값 대신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y 대신에 대입했더니 4x 플러스 1 y값 대신에 대입했더니 5x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20x의 제곱 13x 빼기 x 12x 2의 값은 소거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빵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3 x가 빵이었을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마이너스 5분의 3 대입했더니 플러스 5분의 6 y의 값 5분의 1인가? 총답이 세 쌍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 되게 특이하네. 두 개 따로따로 이제 이거 두 개를 같이 소거하는 형태로 안 됐었고 하나를 인수분해하니까 문제가 풀리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33번 문제가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접할 때 방정식이 어이구야 접한다고? 그럼 fx라는 녀석과 2x 플러스 1 값을 똑같다고 놨을 때 이 방정식은 중근값을 가지는 거니? 접하니까? 접하니까 판별식은 빵이고 중근을 가질 건데 즉 중근의 값을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F알파 2알파 플러스 1 이거 두 개는 똑같겠네? 근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테니까. 근데 알파를 대입했을 때만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그런데 접했을 때 이 방정식에 대해서 서단 실근의 개수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단 실근 개수? fx-2x의 값을 치환하려고요. 치환해 보겠습니다. 이걸 치환하게 되면 쌤은 이 값 자체를 gx라고 좀 이따 생각하려고 하거든? 그럼 치환하게 되면 이 방정식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인가? 인수가 되는 것 같아.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이면 조립제법이 되는 것 같고 1로 하고 있습니다. t-1하고 t제곱 마이너스 t-6이니까 인수분해해주면 방정식은 t라는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3이기로 원하는 거구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식을 이항만 해주면은 fx-2x의 값이 1이 나오는 거에 근이 알파라는 얘기죠. 근데 쌤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의 값을 gx라고 놓으려고 하는데
2차 함수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밑줄 친 녀석이 값은 2차 함수일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gx라고 하는 그림이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알파가 중근이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 만약에 아래 블록이었다고 한다면 fx-ex라는 저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었다고 한다면 y는 1하고 만나 생기는 게 중근이라는 얘기야. y는 1하고 만나 생기는 게 중근 알파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납득되시나요? 그런데 문제가 구한 거는 우리가 지금 요 값을 t라고 했었잖아, 방금 전에. t라고 하는 게 1 나오는 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 3 나오는 건 몇 개의 근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1 나오는 건 몇 개의 근이 있어? 마이너스 2 나오는 건 몇 개의 근이 있어? 3 나오는 건 몇 개의 근이 있지? 그럼 총 더해 3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네? 하지만 위로 블록이면 상황이 달라질까?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y는 1이고 이게 g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1 나오는 녀석의 개수는 한 개가 맞아. 마이너스 2 나오는 녀석의 값은 2개네? 3 나오는 녀석의 값이 빵개인 건가? 어찌됐든지 간에 아래로 블록이 되든 위로 블록이 되든 교점의 개수는 항상 언제나 3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근의 개수는 다 3개입니다. 이해됐을까 모르겠다.